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논란과 공방이 어제 한데 집약된 곳이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법사위 회의는 저녁에 끝났습니까? 네, 거의 밤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일단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헌재 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지금 답변을 어제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던데 이런 어떤 태도나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일단은 본인이 낸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에게 각하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네네.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어떤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이 여러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내봤자 각하 결정 나올 거라는 것은 많은 법률가들이 다 전망을 했던 바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그렇습니다. 장관이 그걸 모르고 냈을까요? 첫 번째는 주목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오. 국민적 관심사 한가운데 있고 싶어서 뭐 그런 생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구속 수사권이라든가 그것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검찰 만능주의. 이런 뭐 웅변 효과라고 하는 것들. 네네네. 평생을 그렇게 그런 신념으로 살아온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예, 예. 예. 어제도 각하에 대해서 헌재 다른 내부는 각하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예. 본인의 그걸 갖다가 강변하는 걸 보면 그냥 평생 검사로서 검찰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만능주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각하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면하기 위해서 좀 더 어제는 멘트가 굉장히 좀 셌더라고요. 정치적인 수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럼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그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그러니까 그 각하 당함으로써 그다음에 결정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본인이 정치적 공격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하는 사실 변호사가 예컨대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각하를 받으면 받은 수임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아 원래 그렇습니까? 예, 문턱도 못 넘어가 보고 예, 그 창피당한 거 아닙니까? 아 기각이면 몰라도 각하는 수임료 다 그럼요. 토해내야 됩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 오. 한 장관이 지금 그 일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 그러면 초점을 여기 한번 맞춰보죠.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헌재 결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큰일 났네라고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헌재가 우리 그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알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회의 입법권이고 그 축소한 거 아닙니까? 예컨대 이제 그 부패와 경제범죄 네. 두 가지만 수사하되 예전 기준에 비춰보면 뭐 특가법 뇌물이라든가 또 5억 이상 피해 금액 그런 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를 담당해라 이런 취지인데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예컨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헌재에서 이거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느냐. 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든가 강압적인 수사로 혹시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충분히 법원에다가 이 시행령은 위헌이므로 이 수사 자체가 무효다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사법 체계에 대해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예측하고 그거를 갖다가 피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행령 계속 고수하겠다, 검찰 수사권 계속 그 등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이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세 갈래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네. 지금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애당초 그 빌미를 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면서 등자 하나를 넣음으로써 이제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등자. 예. 사실은 이 검찰청법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 합의한 안이었고요. 네. 각각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부패와 경제로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것이 그 합의문에 다 드러난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제 그 합의를 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 합의문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었고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등자를 그걸 갖다가 예시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같은 것들이라고 봐야지. 지금 한동훈 장관 시행령처럼 이거를 그 등을 빌미로 해서 계속 연관성 있는 범죄까지 확장을 하면 그거는 그 합의 취지라든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것을 월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건 지나간 문제고 두 번째 저희도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으로 저희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토는 했지만 청구를 안 한 것으로. 네. 저 일단 맞죠. 청구 안 한 건. 청구를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일단 헌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면 예. 그 후속 조치로 저희 국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시행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때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중간 결론이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그 자문을 좀 받아봤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음흠. 일단은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면 그때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청구를 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그 시행령 자체는 이제 강제적으로 바꾸는 상황까지 내몰린다. 네, 법무부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아직 그러면 청구를 할지 말지는 지금 최종 결정은 안 하는 단계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을 지금 무력화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그 수사받는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시행령의 위법 위헌을 갖다가 따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 권한쟁의를 갖다가 청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국회법 98조의 2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저희가 그 소집 요구를 해서 시행령이 위법한지를 그 검토하는 그런 바로 국회법 98조 2가 또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 방안이 그건데 네. 첫째 그러면 여기서 법사위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의결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와 네. 두 번째 거기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수정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네.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수정으로까지 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은 좀 타당합니다. 지금 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장께 보고하기까지는 좀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사개특위를 빨리 열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그 소관 상임위 법사위에서 뭔가 의결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으로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안이 말 그대로 또 한 번 법을 바꾸는 방안이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지금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사개특위를 빨리 열어서 중대수사청이라든가 또 예.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예. 이번 헌재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수사권은 검사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네네. 국회 입법 정책적으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오히려 근거가 생기고 탄력을 좀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국민적인 이제 공감대를 갖다가 이제 모아가야 할 텐데요. 헌재의 이런 취지를 좀 국민들께도 자주 널리 알려서 국민들께서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주체가 달라야 인권 보호라든가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좀 바로 그 알려야겠다 지점인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했었지만 네. 한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검수완박이냐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을 계속 남겨두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개특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수사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패 경제범죄도 넘기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대수사청 설치 여부가 또 우리 사개특위의 중요 의제인데요. 근데 사개특위가 지금까지 거의 가동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역시 헌재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좀 한 번 개최하고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개특위를 통해서 이제 중수청 설치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금 당 안에서도 아직 공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공감이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혹시 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을 본격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몇 의원들의 그냥 개인적인 주장인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문자로 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탄핵을 말했나 보니까 김용민 의원 빼놓고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헌재에서의 그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 판단으로는 아직 여기까지는 그때 당시까지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이제 생각을 안 해봤고 당에서 거론이 된 바도 없습니까? 네네네. 또 탄핵을 신청을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어제 답변이라든가 예. 점점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자꾸 이제 그 탄핵 쪽으로 가는. 그럼 의원님 말씀은 한동훈 장관의 그 언행은 민주당을 향해서 나 탄핵시켜 달라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신 도발로 좀 보여지고요. 도발로. 사실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고 그 뜻을 갖다가 잘 살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또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자꾸 이제 그런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이상민 장관도 저희가 처음부터 탄핵을 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159분이 돌아가시는 그 국가적 참사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일단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하니까 이제 해임 건의안을 냈던 것이고요. 그래도 그걸 수용 안 하니까 이제 또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2차 가해를 하거나 굉장히 위증을 하거나 그런 또 탄핵 사유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것인데 한동훈 장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후에라도 탄핵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음 스텝, 뭐 다른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한테 이렇게 상처 날 일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다음 스텝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뭐 이제 그 정계 진출을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뭐 말높이라든가 보면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약간 선포가 아닐까 느낄 정도로 점점 정치인이 화합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고 계시는 거고. 네네.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기일이 이제 4월 초에 있을 텐데요. 네. 준비기일에서 이제 향후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건지 어떤 증거들이라든가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그때 이제 대략 그 절차가 이제 정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이제 절차가 본안 심리가 4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시점을? 지금 헌재 인사청문회가 있고 재판관이 4월 아마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증인이라든가 뭐 채택 여부에 대해서 혹시 또 난항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7, 8월 전이나 아니면 7, 8월 직후에쯤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계속 그 고수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그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 행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이 네네, 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그러면 탄핵 사유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탄핵 사유는 있다라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거 같은 거 정치적으로 되게 숙고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 거론되거나 검토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법률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말도 뭐 법률가로서 아니면 법행정가로서 해석의 여지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아직은, 그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이건 그 모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때는 따라야죠. 안 따르면 그때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그거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법 위반이. 법 위반이. 법 위반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